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8월 18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급반등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골치 아픈 하루였죠.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공포에 사실 어제 같은 장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저는 이제 많이 전략을 좀 드렸어요. 이번 반상회 때도 환율은 한 1180원 정도 선에서 막힐 것이다. 시장이 조금 변동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 시장이 강한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시간과의 게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죠?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 좀 해드리고, 뭐 종목들 얘기도 좀 같이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또 그리고 구독,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우선 어려운 시장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사실 뭐 거의 폭락입니다. 어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장 끝나고 영상 올려야 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올려드리겠다. 근데 월요일날 이제 제가 이런 시장 얘기는 좀 해드렸죠. 환율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데 원달러가 한 1180원 정도 선에 진입을 하거나 뭐 그 정도 오면 단기적으로는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시장 반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드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증시가 급락하고, 어제는 뭐 2100개가 다 하락을 하고 장중에 투매도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장중에 1% 밖에 안 밀렸지만 코스닥은, 그죠? 네. 자, 코스닥은 보실래요? 코스닥은 어제 얼마가 밀렸습니까? 3%나 거의 뭐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게,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이제 이 영상 보시는 회원님들도 많이 하신데, 코스닥은 한 1000포인트 정도 1차로 지지선이 될 것이고, 코스피는 여기 이 앞전 저점이 있어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대략 한 3100선 초반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자, 오늘 뭐 시장이 반전 나오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자, 시장의 악재는 첫 번째,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모멘텀이 없다. 강한 재료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강한 재료가 없으니까 뭐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죠? 돈을 워낙 많이 뿌려대면서, 그죠?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이런, 그죠? 누림이나 기대감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그죠? 지금은 모멘텀이 없어요. 사실 뻔한 모멘텀들이, 뻔한 내용들이라서, 그죠? 그러면은 이런 모멘텀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그죠?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시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는 것만큼 큰 모멘텀은 없다. 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그죠? 뭐 테이퍼링 9월에 공식화하고 10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물론 내일이죠. 8월 19일 날은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근데 당장 파월 의장의 어떤 뭐 스탠스 변화가 있을까? 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도 상황이 조금 불안하니까요.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공매도. 네 번째 보면 델타 변이 확산. 근데 신선하지는 않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악재들 부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한 반전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많이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많이 죽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투매도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코스닥에서도 투매가 있었고, 그렇죠? 죽어야 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반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제가 이 환율은 월요일날 반상회 때도 좀 얘기해드리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환율이 급등을 한다. 올라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쉬지도 않고 막 올라갈 것 같아요. 보통 그래요. 떨어질 때는 쉬지도 않고 그냥 끝난 것 같고 이렇게 떨어질 것만 같지만, 시장은 또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좀 주저앉는 자리가 있고, 이렇게 무식하게 빼면 또 반전 나오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일단 1180원 정도 선에서 막힐 것이다.
그 얘기가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린 것이죠. 그죠? 이게 월요일이었고요. 그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날은 환율이 급등했고 시장에 충격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1179원 60전인가요? 네. 맞네. 1180원 아니에요. 1179원 60전.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좀 막히는 거죠. 물론 올라설 수도 있어. 여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1180원대에서는 조금 막히는, 1180원 진입해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조금 저점 테스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일단 진정이 된 거죠. 삼성전자 오늘 모양이 이겁니다. 그렇죠? SK하이닉스 모양이 이겁니다. 이틀 전에 야간 반상회 할 때 여기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이렇게 극단적이어갖고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 이런 거 논할 건 없다. 예? 이미 최근에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D램 피크아웃 얘기가 최근에 주가를 깼는데, 사실 그로부터 수개월 전에 지난 3월달에 제가 이거는 좀 전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3월달에 주식을 팔면서. 근데 제가 월요일날 얘기를 드린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불안하지만 이걸 가지고 뭘 먹으려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뭐 만약에 이렇게 막 튀어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사람들 많이 사죠. 하이닉스가 바닥 쳤다고 해서 많이 사는데 먹을 폭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전 안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뭐 사실 먹을 수는 있어요. 약간씩 이렇게 먹을 수는 있는데, 이틀 전에 매수하고 뭐 전날에 매수하고 먹을 수는 있는데, 야, 뭐 내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해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땐 지금은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보죠. 가격 조정은 이런 걸 가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밑으로 깨진 거. 근데 기간 조정은 옆으로 늘어지는 거예요. 이 기간 조정.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3분기를 바라볼 때, 또는 이제 국내적으로도 뭐 델타 변이 확산, 또 코로나, 이제 휴가 시즌이 지금 지나지 않습니까? 이제 슬슬 지나고 있죠. 아마 이번 주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 집단 면역도 10월까지, 원래 11월인데 전 국민의 70%를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당장엔 좀 뭐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지만 곧 어떤 변화의 이런 흐름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고, 종목들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거 좋았죠? 카카오뱅크. 근데 오늘 카카오뱅크는 왜 떨어졌을까요? 이건 그냥 흐름을 얘기해 드릴게요. 왜 떨어졌을까요? 카카오뱅크는 왜 떨어졌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왜 오늘 주춤하고 그랬을까요? 카카오뱅크는 오늘 장중에 오전에 9만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격 매수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중에 그죠? 플러스 8%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예, 8%. 오늘 8% 급등한 데서 주식을 따라 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94,000원대. 뭐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논하진 않겠지만 좋은 습관은 아니죠. 오늘 왜 떨어졌느냐? 다른 주식들 다 폭락하고 다 떨어질 때 얘들은 견조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물량이 나온 겁니다. 이 상대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주식하는 분들은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왜냐면 장이 오르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보실래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전에 그죠? 한 3% 가까이 4% 가까이 올라오다가 오늘 원봉 맞았잖아요. 이건 왜 그러느냐? 다른 거 다 죽을 때 얘들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꾸로의 흐름이 나와준 겁니다. 그죠? 이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 슈팅이 나오고 어제 뭐 긴 꼬리도 달고 했습니다. 좀 오바라 이거죠. 예. 따라가는 사람들은 따라가지만 저는 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건 이런 데 샀어야 돼. 늦어도 이런 자리에 샀어야 되고. 그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 자, 오늘 좀 이것저것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낙폭과대주들도 한번 얘기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일부 뭐 백신 관련한 종목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신규 상장한 애들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애들도 좀 좋았어요. 그죠? 근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애들도 잘 보십시오. 우리 야간 반상의 월요일 날이 응? 어디야? 잠깐만요. 이건 에코프로 BM이구나. 금요일. 월요일 날 우리 휴장이었죠? 어쩐지 방송은 했는데, 그래서 이거죠, 금요일 날이. 그러니까 사실은 막 쫓아가. 답답하죠. 내가 가진 건 안 오르니까 올라가는 놈을 쫓아가.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놈을 쫓아서 좀 이게 될까 해갖고 샀더니 또 이렇게 물려. 그죠? 그건 에코프로입니다. 그죠?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오늘 이 중에서 좋은 애들이 있었어. 코스모 화학 같은 애들. 제가 이제 후속주로 얼마 전에 라이브 회원님들 코스모 화학, 야 이거는 얘들 중에서 그냥 제일 덜 오르는 종목 같습니다. 그죠? 거기가 어디야? 23,000원이었어. 폭등을 했는데 이걸 지금 따라 사는 건 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성을 좀 얘기 들었어요. 후성. 네, 후성. 이 종목은 반도체 특수가스 소재업체죠. 이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2차전지 전해질, 이것도 후발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증설도 하고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쪽 섹터에서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뭐 LNF나 코스모라인도 그렇고요. 그죠? 다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 첨보도 그렇고 뭐 다 먼저 움직여. 하지만 후발주들이 있어요. 작년에 2차전지들이 성과를 굉장히 크게 냈었는데 얘는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작년에는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껏 해봐야 반도체 소재 특수가스 이슈로 올라온 거고요. 여기는 뭐 별거 없죠. 만원에 이때 내가 14,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후발주로 선정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어제도 장중에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저께도 저가 매수는 들어왔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어. 이런 건 감수하고 가야 들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후성 너무 좋았습니다. 잠깐 수급 동향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요즘에 이현상 황금바닥 뭐 카카오 친구인가? 뭐 카톡으로든지 사칭하는 애들이 많아, 사기치는 애들이 많았는데 오늘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이버에 우연히 저희 이제 뭘 좀 찾아보느라고 하나 이현상의 황금바닥을 쳐봤더니요. 맨 이현상의 황금바닥.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칭하는 애들이지. 이현상의 황금바닥 알고리즘이 어쩌고 저쩌고. 이현상의 황금바닥 상승인박 황금바닥주를 추천해준다는 사이트부터 해갖고 이현상의 황금바닥 무슨 뭐 골든클럽이니 그죠? 예. 이현상의 황금바닥 급등주 분석기, 이현상 황금바닥 분석 자료 받기, 뭐 이현상 황금바닥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이런 데서는 뭐 하는 데죠? 이런 애들은 그죠? 왜 내 이름을 걸고 자기들이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현상의 황금바닥 골든클럽 분석 자료 받기 뭐 들어가면 뭐 전화번호도 누르고 막 그래요. 전화번호 눌러서 그러세요. 예,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왜 사기들을 치는 거야. 오늘 좀 답답해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거에 또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전부 다 엄청나게 많더라고. 참고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요. 자, 보시면은 좋았던 주식도 있어요.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애들 지금 분위기를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신기하게 안 깨지더라고. 그죠? 예, 현대일렉트릭, YG엔터. 근데 좀 특징적으로 좀 잘 보세요. 이건 현대일렉트릭이에요. 오늘도 장중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계속 보유하시라고 그랬어요. 최근에 수급도 좋아. 여러분들
엔터주 한번 보실래요? YG 엔터.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요. 물론 시장이 급락하고 폭락하는데 뭐 변동 안 생기겠습니까? 오늘 장중에는 왜 떨어졌느냐? 시장도 좋았는데 다른 애들 급락하고 폭락할 때 멀쩡했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아침에 빠진 거예요. 하지만 매수가 다 들어왔어. 그렇죠? 근데 JYP 같은 거는 한번 보시죠. JYP는 2분기에 실적이 좋진 않았어. 그러면 계속 빠질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고 오히려 3분기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왜? 2분기 안 좋았으니까요. 왜? 올해 상저하고로 돌아서는 건 맞거든요. 연간으로 올해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좀 더 좋을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는 또 기회일 수도 있고 이 빠지는 자리도 기회일 수 있습니다. 뭐 하이브 엔터주들 뭐 변동사항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이 정도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길게 갈 생각입니다. 여기에 뭐 한미아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열받는 주식 하나 좀 얘기하면 필라홀딩스. 전날에 KTB증권에서 얘네들이 7월달에는 똑같은 애널리스트가 뷰가 좀 좋았어요. 하반기에 필라홀딩스 실적도 좋아지고 매수 리포트를 냈어.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어제 하반기에 실적이 조금 빠지면서 점차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그게 어제 장중에 17%, 18%를 뺐습니다. 동매도. 그래서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죠. 좀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순화해서 얘기하는 건데 별 얘기들을 막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제 짜증이 좀 나더라고. 야 이게 17%, 18%를 폭락시킬 일이야? 회사 망했나? 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주식이 한국판 게임스탑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게임스탑 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제 같은 그런 상황이 다시 또 벌어지면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고, 왜냐하면 당초에 이 주식은 2021년 올해 상저하고에 저희가 전망을 가면서 간 거고요. 자회사 아쿠시네 홀딩스도 사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죠. 다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하반기에도 아쿠시네 홀딩스 실적이 좋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골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호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급격한 실적 쇼크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이번 리포트 중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델타 변이 뭐 이런 이슈나 이런 거 가지고, 그죠? 지금은 조금 더 하향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런 상황이 좀 변하면 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야 그게 18% 뺄 일이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다분히 의도적인, 그죠? 아시죠 이것들? 어제 외국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뭐가 됐든 간에, 왜냐면 공매도라는 게 이번에 이제 제도가 개선되면서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장난 아닌 이네, 그죠? 대신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대신에 욕은 할 수 없고, 야 장난 아니네, 아이씨 야 교육받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저것 하고, 야 이거 복잡해서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개인 투자들 아마 2달인가 60일인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쟤네들은 기간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좀 그렇게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이런 애들도 지금 이렇게 오늘 한 2~3%대 반전이 나왔습니다. 아모레지도 반전이 나오고, 뭐 사실 최근에 이렇게 좀 빠지긴 했었는데 전날에도 연봉 맞았죠. 시장이 뭐 급락을 하고 폭락을. 하지만 하루 만에 또 다시 다 돌려놨습니다. CJ 라인도 그렇고 뭐 항공주 라인도 그렇습니다. 한진칼 다시 돌렸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거, 아시아나입니다. 지네요. 뭐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다. 넷마블도 박스 하단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주가가 죽이니까 어때? 기회가 온다라고 그러죠. 오늘 전 약후강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 종목은 뭐 삼성에서 벌인 HDI 기판 사업은 뭐 거의 독점적이고, 반도체 기판도 지금 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있고, 실적도요. 그렇죠? 예. 근데 주가가 이렇게 뭐 잘 가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런 노림수는 가지고 있어야죠. 오늘 뭐 시가라든지. 아무튼 전략 구강에 이런 반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잘 보시면 뭐 강원랜드 같은 파라다이스 이런 카지노주들도 좀 올랐고요. 뭐 CJ, CGV 사실 코로나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증시가 급락하면서 좀 영향을 받고 했는데 오늘 또 다시 반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증시가 그리고 이런 것도 뭐 HDC 현대산업개발도 사실 여기까지 박스 하단에서 이제 돌리고 있는 중이고, 경협주들 아난티, 데아티아 이런 애들도, 자 이건 아난티입니다. 돌렸고요. 데아티아, 현대로템 이런 애들도 뭐 사실 오늘 좀 돌렸습니다. 현대로템도 한번 볼까요? 예, 현대로템 돌렸습니다. 아시겠지만 현대로템은 뭐 철도 플러스 수소 추출 사업,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은 수소 연료 전지 플러스 전력, 뭐 이렇게 공식을 좀 세워두면 되는데, 아무튼 예, 잘 보시게 되면 일단 하락이 좀 진정된 거는 좀 다행이고요. 원달러가 1180원에서 막힌 것도 뭐 잘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지진이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림을 좀 그리는 거잖아요. 어제 증시가 이렇게 급락할 때 제가 회원님들한테 뭐라 하냐.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미리 매를 맞는 중이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격이 싸져야 그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제니까요. 예, 미국 증시는 좀 하락 마감하는 게 좋겠다. 변동이 좀 있더라도 폭락 아닌 이상.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개파락 출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전략 구강으로 그림이 나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오늘 개장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개장 전이나 미국 지수 선물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장중에 이것이 플러스로 도는 그림이 좋겠다. 근데 플러스로 돌았고요. 오늘 미증시는 개장해서 상승으로 마감하는 게 좋겠고, 내일 우리는 플러스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갭이 세면 부담돼. 근데 전략 구강 내일 또 개파락 나오고 전략 구강 나오고 그림을 그리면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 저점이 안 깨지면 반전을 좀 그림을 그리면서 차근히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내 멘탈이 깨지면 자꾸 남의 게 보입니다. 그죠? 자꾸 남의 게 보입니다. 자꾸 남의 게 보여요. 그래서 남의 것도, 또는 잘 가는 주식도 그냥 적당히 잘 따라서 하면 좋은데,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막 오르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사갖고 또 거기서 또 물려갖고 돈 잃고. 그렇죠? 이걸 악순환으로 계속하면 한 번 돈 잃을 거, 뭐 결국엔 안 잃을 수도 있는 거를 뭐 많이 잃게 돼요. 그걸 조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무슨 뭐 종목, 이 종목을 사세요, 저 종목을 사세요, 제가 지난 공개 방송 때 얘기해드렸지만 요즘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장이 좀 그래서 좀 말을 아끼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큰 변화나 이런 것이 나타나게끔, 그리고 일단 지금 지수대 수준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나와도, 그죠? 저가 매력이 생기는 구간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시장에 모멘텀이 없고요, 재료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싸진 것만큼, 가격이 싸지는 것만큼 큰 재료는 없다. 이것도 감안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어려운 장인데요, 자꾸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진득하니 갈 부분을 진득하니 들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밀고 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보면서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